인간의 인내력 영역에서 음식을 절제하는 것은 일주일을 초과하는 생존 기간을 허용합니다. 그러나 물의 경우 한정된 기간 내에 불과한 겨우 3날을 버텨낼 수 있습니다. 이 구별은 물이 인간의 형성 요소 중에서 우위를 차지하여 구성의 60%를 넘어선다는 사실에서 비롯됩니다. 물의 긴급한 부족은 신체 기능의 조화로운 교양곡을 방해하여 대부분의 장기가 평범한 안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결국 물이 부족한 사람은 장기가 기진맥진에 지쳐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로써 밝혀지는 것은 물은 활력을 유지하기 위한 최고의 본질로 선두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물의 보편성에도 불구하고 물의 유혹적인 보편성이 그 신비로움의 중요성을 가리워 놓았을지도 모르며 그러한 미스터리에 대한 탐구심이 허물어진 채 방황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물의 존재에 대한 친숙함은 우리의 진정한 본질에 대한 호기심을 가리고 안주감의 감각을 기르고 있습니다. 결국 물은 어떻게 지구의 무대에 등장하게 된 것일까요? 왜 이 행성의 캔버스의 모든 생물을 처음부터 그 수중의 포용 안에 잠겨 태어났을까요? 물은 정말로 생명의 숨을 기를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대로 지구 표면의 70% 이상이 물의 장막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의 물의 기원은 해결을 기다리는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사실, 과학의 영역 내에서 가장 간단한 미스터리 중 하나입니다. 요즘, 지구의 물 기원의 수수께끼와 관련해서 신선한 밝혀짐이 나타났습니다. 자연과학 저널의 기사에 따르면, 독일 민스터 대학의 연구자들은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타기시호에서 얻은 운석 샘플과 지구의 지각에서 얻은 암석을 동위원소 분석을 통해 조사한 결과, 놀랍게도 물이 지구에 도착한 시대가 이전에 이론화된 것보다 상당히 늦게 일어났다는 주장을 제시했습니다. 상당한 정도로 이는 이전에 많은 과학자들이 물은 지구의 형성 시기에 운석 표면 얼음에서 유래되었다는 보편적인 개념에 도전합니다. 하지만 더욱 매혹적인 점은 지구의 물 형성의 이야기가 거의 2세기 전에 발견된 고대 바빌로니아의 우주론 안에 찾아졌다는 사실입니다. 놀랍게도 이는 현대 과학적 발견의 다양한 측면을 반영합니다. 그렇다면 이 수수께끼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신화와 현대 과학이 어떻게 얽히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지구의 물은 어디서 왔을까? 라는 영원한 수수께끼에 대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고대 바빌론은 세계의 기원을 기록한 신비한 서, 이누마 엘리시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서는 1849년에 폐허속 파편으로 발견되었으며 아쉬수르바니팔 도서관 내에서 니뿌르의 고대 아쉬수르 제국 수도 지역에서 나타났습니다. 이제 이 지역은 이라크의 모술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누마 엘리시는 7개의 점토판에 걸쳐 기록된 약 1000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판에는 구니포름, 수머 아크카디안, 문자로 쓰인 115에서 170줄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서사시는 바빌로니아 우주론을 해독하는 중요한 소스로 군림하며 창조의 여명보다 앞서는 풍경을 그려냅니다. 이 속에서 여신 티아마트가 왕국의 진창한 물 위를 다스릅니다. 그리고 물의 신 성격인 아푸수와 함께 달린 남성 신인 아푸수도 있었습니다. 아푸수는 세계의 담수원을 다스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두 신은 결합하여 초월적인 존재의 첫 번째 세대를 낳았습니다. 이후 여러 세대의 신들이 나타나며 네 번째 세대까지 이어졌습니다. 각 세대마다 선대에 비해 힘과 지혜를 키워왔습니다. 그러나 풍부한 활력은 끊임없는 분쟁과 논쟁을 일으키게 했습니다. 아푸수, 늙은 신은 끊임없는 소란에 괴로워하여 큰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자신이 이렇게 후손 세대를 일으켰음에 대한 후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모든 후손을 멸하려는 생각을 고찰했습니다. 아푸수는 여신 티아마트와 상담하며 새로 나타난 신들을 뿌리 뽑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티아마트는 그들이 낳은 창조물을 허물지 않겠다고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이 정보는 유출되었습니다. 이전 세대에는 에익이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동료들 중 지성에서 선두에 있던 에익은 강력한 수면 주문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익은 형님을 위해 탈출구를 찾아 자신이 노력하기로 결심한 뒤 에너지를 집중시켜 신속하게 주문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의해 늙은 신은 깊은 잠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늙은 신이 곁으로 도약하여 찬란하고 길게 늘어진 신성한 망토를 벗겨내어 자신에게 둘렀습니다. 그는 또한 늙은 신이 왕관을 제거하여 자신의 머리에 씌웠습니다. 에익은 차례로 늙은 신을 어두운 그림자의 심연으로 빠뜨리는 주문을 외쳤습니다. 늙은 신이 탈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에익은 아푸수가 지배했던 물의 영역 위에 자신만의 궁전을 건설하여 힘을 행사했습니다.
마침내 에익은 강력한 창조적 에너지를 이용하여 다섯 번째 세대의 신, 마르둑을 아프수의 몸 안에서 육성했습니다. 마르둑의 힘은 무시무시하게 증폭되었고, 탄생 시 그의 망토는 그의 신성한 동료들보다 10배나 빛을 발했습니다. 하지만 마르둑의 에너지의 압도적인 힘은 천체의 평형을 깨뜨리며 신성한 영역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증조모인 진창한 물의 여신 티아마트도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14세대의 신들 사이에서 상당한 수의 신들이 여신 티아마트와 비슷한 불안을 느꼈습니다. 한 명씩 그들은 티아마트를 설득하려 시도하여 마르둑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고 남편을 위해 복수를 구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티아마트는 남편의 후손을 대하는 강한 의도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에익이 주문을 사용해 남편인 아프수를 억제한 것을 사악한 행동으로 여겼습니다. 철저한 사고 끝에 그녀는 행동을 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의 목표는 마르둑과 에익을 관리하면서 아프수를 부활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티아마트와 네 번째, 다섯 번째 세대 사이에서 대격변이 펼쳐졌습니다. 결국 마르둑의 편이 승리하여 티아마트의 다양한 형상을 천국, 산, 구름, 샘, 강, 대양으로 이어붙여 창조되었습니다. 마르둑 자신이 새로운 세대의 최고 신이 되어 새로운 세계에서 통치하였으며 이는 고대 바빌로니아의 창조 과정의 일부였습니다. 이 창조 신화에 따르면 지구의 물 원천 중에서 소금물, 바다, 은 태초의 여신 티아마트로부터 유래되었으며 담수는 신 아프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따라서 고대 바빌로니아인의 관점에서 담수와 소금물은 서로 다른 원천에서 유래하여 다른 색상과 맛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담수는 마실 수 있었지만 바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창조 신화에 따르면 지구의 담수와 소금물은 별개의 기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학은 어떻게 지구의 물 원천을 설명할까요? 이 답변은 당신에게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과학이 끙끙 애쓰는 가장 난해한 질문 중 하나입니다. 초기의 과학자들은 지구가 약 46억 년 전에 형성된 뒤, 초기 환경은 거대한 용광로를 닮아 극도로 뜨거워 물을 액체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약 38억 년 전, 지구 형성 후 약 8억 년 정도 지나서 행성의 온도가 서서히 식기 시작했습니다. 이동안 후기 해비 폭격으로 알려진 해성과 운석의 충돌 단계가 이루어져 지구의 지형이 형성되었습니다. 지구의 물 환경이 형성되기 시작한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소금물과 담수는 원천에서 이들 천체의 얼음에 의해 나타났습니다. 이 상상력 넘치는 시나리오는 그 후 몇 년 동안 인기를 끌었지만 현실이 될 미소 직전에 어긋나는 증거가 등장했습니다. 1986년에 유럽 우주국은 지오토 탐사선을 발사하여 할리 해성에 근접하여 처음으로 해성을 관찰한 우주선이 되었습니다. 지오토가 보내온 데이터를 토대로 유럽 우주국의 전문가들은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할리 해성의 물속 중성자 하이드로겐, 듀터륨 수준은 지구의 물의 2배였습니다. 듀터륨은 핵내에 추가 중성자를 가지고 있어 일반적인 수소와 다릅니다. 다시 말해 할리 해성의 물과 지구의 물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이 발견은 해성 얼음이 지구의 물 원천이었다는 개념에 큰 의문을 품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할리 해성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것은 태양계의 외부 영역에 위치한 오르트 구름에서 나온 것입니다. 오르트 구름은 얼음으로 가득한 채들이 많이 있으며 태양계를 둘러싼 구 형태의 구름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태양으로부터의 거리는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의 5,000배에서 10만 배까지입니다. 할리 해성을 관찰한 후 과학자들은 오르트 구름에서 비롯된 여러 해성들을 계속 관찰하고 추적해왔습니다. 할리 해성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해성들의 물 역시 지구의 물과 다릅니다. 이로 인해 현대학자들은 오르트 구름 해성이 지구의 물 원천이 아님을 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리 해성이 답이 아니라면 다른 해성들도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주목을 더 태양에 가까운 카이퍼 벨트로 돌렸습니다. 카이퍼 벨트의 태양으로부터의 거리는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의 약 30배에서 55배로 오르트 구름보다 훨씬 가깝습니다. 과학자들은 카이퍼 벨트의 해성들 내에서 지구와 비슷한 물 원천을 찾아내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 유럽 우주국은 로제타 우주선, 로봇형 우주 탐사선을 발사했습니다. 그 목표는 카이퍼 벨트의 해성인 67P 해성, 67P, 추르유모프 게라시멘코에 착륙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미션이 성공했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이 해성의 물에서의 중성자 하이드로겐, 듀터륨 함량은 할리 해성보다 더 높았습니다.
지구의 물의 중성자 하이드로겐 함량의 3배에 해당되었습니다. 많은 해성들이 관찰되었지만 어떤 해성도 지구의 물 조성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과학자들은 해성이 지구의 물 공급원인 주장에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스티븐 모즈시스, 지질학자라는 과학자가 독특한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미국 콜로라도 대학에서 지질학자로 근무하며 광물 지르코니움을 전문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르코니움 결정은 다양한 종류와 금, 주황, 진금 등 다양한 색상의 풍부한 다양성을 가지고 있으며 전체 스펙트럼을 포괄합니다. 지르코니움 보석은 절단되면 다이아몬드와 유사한 빛나는 광채를 내뿜습니다. 하지만 훨씬 더 저렴합니다. 따라서 다이아몬드의 대안으로 장식 및 보석용으로 자주 사용됩니다. 스티븐 모즈시스, 보석과학자로서 아마도 지금까지 추구해온 방향이 잘못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지구의 암석 내에서 물원천의 증거를 찾는 것은 하늘에서 해성을 관찰하는 것보다 훨씬 쉬울 수 있습니다. 머리를 위로 들지 않고서도 땅을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모즈시스는 전문적으로 지질학자지만 언급하지 못했던 한 가지 관점이 있었습니다. 그는 미더올로지에 대한 열렬한 애호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고대 바빌로니아 장조신화, 이누마 엘리쉬를 수차례 읽고 다시 읽었습니다. 이 속에 담긴 물의 이야기를 매혹적으로 느꼈습니다. 지구의 물의 기원을 조사하기 위한 방향으로 이러한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마르둑이 고대 소금물 여신 티아마트의 몸을 다양한 요소와 결합시켜 지구를 창조하는 이야기가 흥미로운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물과 지구의 암석이 함께하는 가운데 그는 지구의 물의 기원이 그 자체 돌들 속에 감춰져 있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지질학자들이 모즈시스의 대담한 추측을 비웃으며 이를 대담한 생각으로 여겼습니다. 지질학자들에게 있어서 지구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불가사의한 실체였습니다. 지구는 지각 내부에서 발견되는 높은 온도와 압력의 용광로에서 그 표면을 형태를 바꾸는 지각의 구성 요소를 지속적으로 재활용할 놀라운 능력을 가졌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화산 분출의 불길한 매개체를 통해 이 재가공된 물질들은 다시 표면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냉각 후 그들은 새로운 겉면의 조립에 기여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구의 겉껍질 자체가 복잡하고 순환적인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구의 먼 옛날 원시 물질을 찾아가는 것은 40억 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물질을 찾는 놀라운 시도입니다. 예를 들어 지질학의 영역에서 하데아 시대라 불리는 가장 오래된 시대가 존재합니다. 이 기간은 약 45억에서 38억 년 전으로 걸쳐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시기가 지구의 용융된 감금이었다고 주장하며 화산 활동이 지구 표면에 끊임없이 분출되었습니다. 마그마가 곳곳으로 흘렀으며 끊임없는 해성 폭격과 결합되었습니다. 진정한 지옥의 심연을 뛰어넘는 참화. 하지만 현재의 지구 표면은 그 시대의 흔적을 전혀 간직하고 있지 않아 그 먼 시대의 기록을 모두 지워버렸습니다. 그래서 모즈시스가 암석의 깊이에 감춰진 지구의 물 원천의 원래 형성 증거를 찾는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의 말은 지질학계에서는 거의 눈치채지 못한 채로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2001년에 모즈시스의 개념이 제킬스 지역에 위치한 헌신적인 연구팀의 노력을 통해 현실화되기 시작한 중요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이 협력 노력은 캘리포니아 대학과 로체스터 대학의 주도로 이루어져 놀라운 44억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지르코니움 결정을 발굴해냈습니다. 이 발견은 지구가 겨우 1억 년 정도의 존재를 완료한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귀중한 화학적 흔적을 제공하여 인류의 관심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고대 지르코니움 형성물 내 산소 동위원소 비율 분석을 통해 연구팀은 결국 우리 행성이 옛날에 액체물을 갖고 있었던 근거를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연구팀은 고대 액체물의 존재를 나타내는 설득력 있는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약 43.6억 년 전, 연구팀은 지구 표면의 특정 지역에 해양이나 담수 호수가 뒤덮일 수도 있다고 가설을 세웠습니다. 그 이유는 2001년부터 2017년까지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이 기간 동안 수집한 지르코니움 샘플 중 절반 이상이 물과 암석의 상호작용에 징후를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지르코니움 형성물은 부식 후 화학적 특성을 나타내며 점토로 형성되었습니다. 다른 지르코니움은 녹은 미네랄의 특성을 보였으며, 미네랄이 녹을 때 물이 필연적으로 역할을 합니다. 모즈시스는 더 기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자신의 비전이 입증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발견을 바탕으로 약 38억 년 전 해성 충돌의 순수한 영향으로 지구의 해양과 담수 호수가 생겨났다는 가설의 설명력은 이제 먼 것으로 보이며 결코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타이트스 미네랄의 존재는 지구의 물의 기원이 해성 충돌의 순간보다 훨씬 오랜 시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해성 이론을 제외하고 어떻게 지구의 물 원천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탈리아의 천문학자이자 수학자인 알레산드로 모르비델리는 특이한 행성 형성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비록 행성 형성 이론으로 분류되었지만 그는 우연히 물의 기원에도 빛을 던지는 것입니다. 모르비델리의 제안 이전에 태양계 내의 행성 형성을 주로 연구하던 우주 과학자들은 주로 태양에 가장 가까운 4개의 행성에 초점을 맞추곤 했습니다. 그 중에는 수성, 금성, 지구, 화성이 포함되었습니다. 모르비델리 씨가 아직 학생이었을 때 그는 그런 모델이 완전히 맞지 않을 수도 있다고 느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8개의 행성은 서로 어떤 방식으로든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따라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려면 그들을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으로 모두 모아야만 할 것이라는 사실은 의심할 바 없었습니다. 이로써 모르비델리 씨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활용하여 새로운 이론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태양계 초기에 오늘날의 8개 행성의 고리 안에는 단지 8개 행성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영역 안에는 약 15개의 더 작은 행성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행성들은 결국 태양 주위를 도는데 태양에서 약 2억 3,500만 킬로미터 떨어진 지점인 현재 화성 궤도의 근처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높은 온도로 인해 이 영역은 건조한 행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 2억 3,500만 킬로미터 지점을 넘어서는 영역에서는 온도가 서서히 낮아지며 특정 행성들이 물을 유지하는 데에 성공하여 우리가 아는 물의 세계가 되었습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이 15개 작은 행성의 고대 시대에는 중력과 충돌의 힘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해 시간이 지나면서 더 큰 행성들이 서서히 등장했습니다. 이러한 더 큰 행성들은 서서히 우주먼지와 가스를 끌어들이며 결국 더 큰 행성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비너스와 지구의 등장이 기존의 평형을 완전히 깨뜨렸습니다. 비너스는 지구의 300배 이상의 질량을 가지고 있으며 지구 자체의 질량인 지구의 95배에 달하는 질량으로서 기존의 균형을 교란시켰습니다. 이 두 행성은 그 시대의 원시적인 작은 행성들보다 현저히 크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을 받았습니다. 형성 초기에 비너스와 지구는 태양 쪽으로 이동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움직임은 더 습한 행성들도 더 건조한 행성들에 가까이 이동하도록 영향을 미쳤습니다. 건조한 행성들은 비너스의 중력력에 의해 끌려 더 습한 행성들에 더 가까이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중력적인 끌기와 밀기가 일어나는 동안 언젠가는 행성들 간의 충돌이 불가피해지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건조한 세계와 습한 세계가 엮여 새로운 행성군이 탄생되었으며 이 중 하나가 원시 지구였습니다. 따라서 지구의 물, 지구를 덮고 있는 대양은 모두 원시시대의 습한 행성에서 기원한 것입니다. 모르비델리 씨의 이론은 무거운 수소 비율의 혼란스러운 문제에 대한 타당한 설명을 제시합니다. 게다가 실제 관측 데이터가 이러한 아이디어를 뒷받침합니다. 예를 들어 화성과 주노 사이에 위치한 소행성대, 어스테로이드 벨트 내에서 사베스타라는 소행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원시 소행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되며 흥미롭게도 그 물은 지구 표면에서 발견되는 것과 놀랍도록 유사한 무거운 수소 비율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지구 형성 후 1000만 년이 넘은 시기에 해결해야 할 어려운 수수께끼가 남아 있습니다. 또 다른 주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쌍성 천체 체계인 지구와 그 의성 달의 탄생. 달이 생겨났습니다. 현재의 이해는 종종 지구가 거대한 행성에 의해 타격당한 것으로 마치 화성이 충돌한 것처럼 비슷하게 생각됩니다. 이 충돌로 인해 파편 구름이 흩뿌려지고 결국 지구와 달의 쌍성 천체 체계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나 미로가 생깁니다. 이 충돌 동안 지구 표면 온도는 천문학적으로 높아졌을 것입니다. 원시적인 태양, 강, 호수는 증발하며 이런 시련을 견딜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강렬한 열하에서 증발한 지구의 물체들이 지구가 서서히 냉각되면서 어떻게 다시 생명을 얻었을까요? 이 문제에 관해서 모르비델리 씨는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모지스 씨는 설명을 제시했습니다. 모지스 씨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구의 충돌 이후 표면에 용융된 물질은 놀랍게도 극도로 높은 온도에 있었지만 사실은 물을 훌륭하게 흡수하는 물질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스펀지처럼 작용하여 상당량의 물을 흡수했습니다. 이 물집이 냉각되면서 이러한 물집은 화산암으로 변하여 물을 가둬두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 화산암 속의 물은 서서히 증발하여 결국 대양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자 모지스 씨는 다양한 사람들의 연구를 모아왔습니다. 그는 지구의 물의 탄생을 다음과 같이 상상했습니다. 물이 많은 두 개의 습한 행성이 충돌하여 물이 풍부한 구체를 만들었습니다. 이 구체는 소금물과 담수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이 새로운 행성이 현재 지구 궤도 내의 더 건조한 행성과 충돌합니다. 그 결과 충돌로 현재의 지구가 탄생하였습니다. 이 결론을 도출한 후 모지스 씨는 한 걸음 물러서며 놀랍게도 깨달았습니다. 지구의 물 영역의 형성에 관한 그의 이론이 우연히도 고대 바빌로니아 창조 신화와 일치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소금물 여신 티아마트와 담수 신 아프수가 결합하여 제1세대의 신들을 낳았습니다. 마치 담수가 풍부한 구체와 소금물이 넘치는 다른 구체가 충돌하여 새로운 물을 담은 행성을 탄생시키는 것과 같은 방식입니다. 그런 다음 세대의 신들, 엔키와 마르둑이 나타났습니다. 창조 과정에서 그들은 소금물 여신의 형태를 다른 구성 요소와 결합하여 지구 표면의 대양과 다양한 지형을 형성시켰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지구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지금의 지구의 물의 기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담수신은 지구 표면 아래에 묻혔으며 지하 담수 저장소가 되었습니다. 이 신화적인 세부사항은 모지스 씨가 우연히 놓쳤던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 과학적 추측에 따르면 이 개념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지질학적으로 말하면 지각 아래의 층은 높은 온도와 압력으로 특징지어져 있어 물을 보관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층 내에 물이 축적되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모지스 씨는 다양한 지구의 물 형성 가설을 하나로 연결하려고 고민하면서도 정보 한 조각이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지각 아래의 층 근처에 물이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2022년 노스웨스턴 대학교의 스티븐 제이콥슨 교수가 이끄는 연구그룹이 혁신적인 발견을 이뤘습니다. 텅스텐 카바이드, 광물의 한 종류로도 알려진 이 물질은 전이층이라 불리는 지구의 층에 존재합니다. 이 층은 지구 표면 아래 600에서 1000km 깊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광물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방대한 양의 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 양은 지구 표면에 있는 물의 총량이 3배나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모지스 씨는 정말 놀라워했습니다. 마치 현실이 신화를 반영하는 것 같았습니다. 담수신이 지구 표면 아래 깊은 심연으로 떨어지는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바빌로니아 창조 신화가 지구의 물 기원을 정확하게 인식한 것은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이 수수께끼는 아무도 설명할 수 없는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모르비델리 씨의 태양계 형성 이론은 지구의 물 주요원이 태양계 초창기 체들의 충돌과 재결합에서 비롯된 것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작은 부분은 태양계 초창기 체들의 부모와 유사한 태양계 체들의 원천에서 나왔을 수 있으며 극히 소량은 해성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지구의 발달 단계 동안 대다수의 물은 역사적으로 상당한 시간 동안 깊은 암석층에 묶여 있었습니다. 바빌로니아 신화와 이 이론적 구조 간의 분기점은 서사의 각 단계에 신성한 역할을 부여한 점입니다. 천체의 융합과 충돌은 신들의 출생과 충돌로 묘사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과학적 예측인가? 아니면 과학이 신화를 검증한 것인가요? 익숙할수록 더 수수께끼 같은데 익숙함 속에 수수께끼가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이 문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어떤 건지요? 아래 동영상의 댓글에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이 동영상이 유익하게 느껴졌다면 친구들과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들도 함께 시청할 수 있게 됩니다. 모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지금은 이만큼 하겠습니다.